네, 안녕하세요. 기획집입니다. 예, 오늘도 저 역시 힘든 하루였고요. 예, 여러분들도 좀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가감 없이 조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예, 3월 16일 마감 시황 특징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황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2월 이제 경매가 증가한 증가 차트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주가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카드는 요 정도 됩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저 나름대로 이제 있을 만한 걸 다 찾아봤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는 오늘 이제 갑자기 0.5%를 했죠. 굉장히 급했나 봅니다. 이것도 사용했고요. 연기금 투입을 금요일에 했습니다. 5,700억을 사용해서 1,800포인트를 못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1,800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요 펀드론이 요거 빠지면 나올 수도 있어서 요거 굉장히 방어해야 하는 그 이제 요 정도는 이제 그 연기금으로 방어를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다 깨졌습니다. 아주 허무하게 깨졌죠. 그래서 이제 이건 또 투입은 할 수 있겠지만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펀드론은 올라가도 나올 수도 있고요. 내려가면 내려가서 나오고 그럽니다. 지금 어정쩡하게 이 포지션을 잡을 것 같아요. 종합지수가.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금지도 사용했습니다. 대체로 요 공매도가 실시 이후에 30% 이상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리먼 사태 때 있었죠. 그다음에 세금 감면, 뭐 부실 자산 매입, 뭐 채권이나 회사, 그러니까 채권 회사채, 뭐 CP 이런 거요. 이런 게 이제 미국 같은 거 통했어요. 저번에 이제 금요일날 미국 중앙은행에 하이 일드 채권, 이게 고위험 그 채권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셀가스 회사의 부실 채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소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석유값이 최소한 40달러는 넘어야 되는데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요 회사들이 좀 부실한 그런 이런 채권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게 좀비 기업들의 대표적인 미국이 이걸 인수해줌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숨통을 틔워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뭐 직접 푼다. 뭐 이런 건 뭐 지금 어디 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거까지는 방어를 한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종합지수가 1500 밑에서 이제 여당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포인트라는 거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1700선은 좀 유지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경제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전 1800선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마 1700선, 그러니까 1600을 나중에도 하회했다 1700선까지 선거 근처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선거를 제가 그 토요일 날 선거를 혹시 연기할 수도 있다는 말에 좀 약간 맛이 갔었습니다. 이거 선거 연기하면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기 안 되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조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이니까요. 결론은 이제 카드를 다 소진되면 이제 폭락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 어쩔 수가 없다고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시는 분은 그냥 제가 개소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사견이에요. 제 사견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번 폭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제도권에서 주식을 배운 사람은 이번 하락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정확한 시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명 주식 유튜버 영상들을 좀 가끔씩 몇 명 보는데 이분들은 약간 조금 약간 그 펀드 운영하면은 그 사고가 그 펀드는 그 특정 구간에서 뭐 손익도 몇 프로 나오면 털어야 되고 뭐 그런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약간 한계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넥타이맨 사람들이나 뭐 은행 뭐 전문가 증권사 직원 요즘 요럴 때 전문 용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금 명어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닌데 어느 틀에 갇혀 있게 돼요. 제도권에서 배우게 되면 시스템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흐름은 촉과 경험 그리고 실물 경제와 대중 심리를 파악해야지만 저는 끝이 보인다고 봅니다.
이건 뭐 책도 좀 뭐 심리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에 대한 주식 역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뭐 제가 이런 거를 잘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나름대로 조금씩 컨닝하면서 그냥 배운 거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저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얘기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한번 그냥 공유하자는 뜻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 떨어지든 말든 뭐 1년 보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히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괜찮겠죠. 신약이나 이런 게 뭐 올해 나온다면. 그래서 통계 숫자 수치 그래프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아까 얘기했죠. 제도권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 빠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왜 빠지지 말아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제 대공황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1929년 10월 16일 예일대학 어빙 피셔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이제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미국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원에 도달했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 1928년 10월 24일 목요일 주식시장은 4일간 폭락을 시작했고 검은 목요일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밍 피셔의 선언은 역사상 최악의 시장 예측이 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어밍 피셔의 그 공황전에 이 미국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온에 도달했다 이 선언이 좀 비꼬을 때 많이 쓰죠. 자, 이제 검은 금요일 그럼 몇 프로가 빠졌나 보십시오. 검은 목요일에 10월 24일 날 마이너스 2%, 금요일 날 1%가 이제 플러스 났고요. 토요일 날 마이너스 1%, 월요일 날 마이너스 13%, 검은 화요일 날 10월 29일에 마이너스 12% 해서 총 합쳐보면 27%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이 하락이 요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였죠. 막 13, 12%를 하락한 적이 없으니까요. 수급면으로 봤을 때는 이때 당시 이제 매수 금액 자기동은 이제 10에서 20%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빌려주는 거죠. 레버리지를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마진콜이 나왔다는 거죠. 추가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이제 마진콜이 나와서 이게 악순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차트들을 보면서 한번 이 하락 패턴인 우리나라 그 차트나 이런 거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맞진 않는데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주말에 심심해서 이제 요걸 공부를 좀 했어요. 자, 이제 대공황 직전의 다우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대공황 후 차트 1927년부터 1932년 이때 1929년에 대공황이 중간에 있었죠. 그 차트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우 100년 차트. 제가 이걸 2006년도까지 나와 있는 것밖에 못 구했습니다. 2006년까지 이제 100년 차트를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버블 차트입니다. 여기 일반적인 버블 차트인데 이제 이번은 이런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제가 예상하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차트를 한번 이제 그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차트는 여기 보면 이 대공황 후 차트인 1927년부터 1932년도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이러다가 2020년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이제 지속적인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회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게 저는 3, 4년 정도를 봅니다. 이 하락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년에서 4년을 봐요.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돼서 요 정도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서브프라임 모기 차트의 변형.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 그 차트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급락 차트인데 그때 이렇게 해서 요쯤에 우리가 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또 급락을 해서 이렇게 반짝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서브프라임입니다. 다시 1년 만에 회복하는 게. 근데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빠져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게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리고 요 시점을 저는 이제 남북 경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요때가 이제 남북 경협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경협이 없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린 궁핍화 전략처럼 저금리로 해서 계속 이렇게 그냥 하향 곡선 그리는 그 차트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의 그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남북 경협, 그리고 이제 대륙으로 나가는 뭐 철도 물류, 택배 그런 거 있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쳐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때 되면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여기서 빠진 다음에 반짝하고 못 올라가는 차트나 더 하락하는 차트, 만약에 많이 안 빠진다면, 많이 빠지면 이제 여기서 멈추는데, 많이 안 빠지고 이제 계속 그 이후에도 이렇게 빠지는 모양을 그리거나, 왜 바로 반등을 못 주냐면은, 예전에 이제 금융이 악화돼서 실물 경제는 괜찮았거든요, 체력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싹 정리하고 이제 바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에 악화입니다. 실물 경제 악화로 금융이 망가지는 거예요, 대려 반대로. 그럼 실물 경제가 망가지면 뭐 M&A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계속 마감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3년에서 4년을 보는 겁니다. 이 기간을.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없다. V자 반등은 없다. V자 반등은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 회복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걸 왜 지금 같은 경우 모든 그 자료들은 이제 대공황 시대보다 뭐 물론 경제가 커진 규모도 있겠지만 제 예상에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이렇게 맞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번 도전이죠. 붕괴가 한번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양털 깎기를 한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에 엄청난 그 계속 뭐 돈만 풀어가지고 빚을 내서 하는 그게 미국은 좀비 기업, 뭐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뭐 가계와 기업의 문제. 근데 특히 가계 문제가 요번엔 더 크죠.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망하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우한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이제 제가 이제 특징주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특히 제가 이거 그동안 세력주라고 많이 얘기했던 이 원품물산은 저도 물려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세력의 평단가가 좀 높았어요, 사실은. 4,100원부터 작년에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회사 전환사채를 한 230만 준지 200 몇만 준데 이거를 3개월 동안 매집을 해줬거든요. 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세력의 평단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물타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땐 오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400원에서 3,3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해서. 근데 하여튼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세력이 물타기를 하는 시기예요. 물타기를 세력이. 회사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2,800원을 안 깨는데 회사도 뭐 너네 고가에 샀으니까 물타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용인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금요일 신용과 개입 물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원품물산이. 근데 오늘은 장마판 좀 또 출현했어요. 그래서 더 뺄 수도 있으나 이제 회사에서 주주들 도장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주주총회 전에. 이때 이제 조만간 호재 있다고 이제 떠벌리고 다녔어요. 이제 사원들이. 회사가 양아치인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보여줘야지 주식 많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걸 근데 그냥 떠벌린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또 뭐 대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가 82세에 이제 재선임하러 하기 때문에 고위직 하신 분인데 주가를 이렇게 개짝을 만들고선 주주 앞에서 뭔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주주총회 날.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의 문제는 이제 왕개경이들이 좀 많아요. 저렴하게 구입했던. 그래서 이제 골수 주주죠. 근데 이 주주들은 이제 털려고 주머니를 좀 털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갭이 반드시 채워진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머리 위에 갭이 하나 생겼거든요. 예, 그 금요일날 갭 하락할 때 그걸 반드시 채웁니다. 그러니까 정 아닌 사람은 물타기에서 그 갭을 채울 때 치면 돼요. 갭을 안 채운 적이 없어요. 금방 채운 적도 있고 몇 주 있다 한 달 있다가라도 꼭 채워요. 이건 이제 이거 그림을 그리시는 이제 차트쟁이 분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갭을 절대 안 놔둡니다. 그리고 저점이 하락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땐 패닉 가격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고 저점이 하락된 거는 고점이 하락된다는 그냥 목표가 하향일 뿐이에요. 세력주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5천 원까지 단기로 하기로 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3천 원 후반이나 4천 원 뭐 초반 뭐 요때까지만 하자. 그래서 이제 저점이 내려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하향됐어요, 많이. 그래서 메리트는 없어졌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왔다. 그럼 제가 그때쯤에 이게 어떻게 가격이 전개될지 제가 예상한 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괜히 이걸 얘기를 해서 너무 믿게 해도 물타기 하는데 물타기 하면 또 뺄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수급이 자꾸 꼬이고 있어서 이 수급을 풀려면 좀 세력들 원하는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야 돼요. 지금 그런 가격대예요. 또 지금 개미들이 막 덤벼들면 더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서로 좀 어느 선까지는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다음 미래 ING는 납입 명기만 없으면 가요. 내일이라도 갈 것 같은데 모르죠. 또 너무 많이 빼면 또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NK물산과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납입 명기는 없고요. 납입 명기가 만약에 내일이나 수요일 정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요? 23, 24 입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납입 명기를 한다. 그러면 한 달 정도 합니다, 대체로. 뭐 20일이나.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버티면 돼요. 물론 주가가 빠져서 200원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 그게 납입이 되면 그 이상의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지금 가격대고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JW 신약은 상반기 크라젠에서 성과를 발표합니다. 신약. 그렇게 신약을 발표한다는 말이 저도 그냥 어디서 봤는지 들었는지 그래요. 그래서 변동폭이 적어요. 그래서 전 매수하기 이런 거 참 힘들어요. 아주 폭락하면 미치적 들어가면 되는데 아주 폭락도 안 하고 그냥 밴드를 그리면서 뭐 그렇게 가요. 이런 거가 한번 잘 먹으면 괜찮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크루아제는 옛날에 알았어요, 이 회사를. 그러니까 얘네가 요거 인수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우량주가 대체로 양호한 상승을 오늘 했습니다. 그 바이오 우량주들이 대체로 양호하게 상승을 했어요. 잘 안 빠지고. 실적주는 그냥 뭐 하염없이 밀렸어요, 나중에. 격리생활 관련주 빼고는 꽝이에요. 뭐 택배 많이 하니까 박스 뭐 이런 거, 온라인 마켓, 뭐 원격 통신, 뭐 게임주, 뭐 온라인 학습 이런 격리생활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만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원품물산은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여기 직원이 렐마다라는 데 가서 한 명이 파견해서 거기 상황을 보고를 해요. 월급 주면서 여기서 파견 나가서 미국에 가 있어요. 거기에 한 명이. 그런 거. 그 땅이 좀 커요. 주안에 있는데. 그래서 뭐 꼭 그거 지분에 따른 것만 그 투자 지분하고 뭐 신약 판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땅이 있어요. 땅은 한번 나중에 보시면 땅이 꽤 커요. 주안에.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뭐 저기 할 주식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어제 주총 관련돼서 전략을 줬는데 DI 같은 경우 저도 괜찮아서 매수를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20일이잖아요. 제일 짧게 남은 것만 시세를 줬어요. 오늘 24% 가길래 상가나 했는데 간다 막 다 밀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올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일 짧아서. 근데 이날 갈 때까지는 안 올릴 거고 그 전에 끝납니다.
뭐 수요일에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스마트도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인위적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니까 다 빼더라고. 요렇게 두 개만은 제가 봤을 땐 매력적이었는데 역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총이 어지간히 남으면 안 되고 정말 짧게 남아야지만 움직입니다. 짧게. 예. 아주 짧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들어가면 100% 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요즘에는 사실은 주식을 안 해야죠. 지금 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죠. 저부터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익 구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먹고 나름대로 이제 저도 현금화를 요번 달에는 이제 50% 이상. 예. 그래서 저는 현금화를 선거 전까지 최소한 80%에서 90%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좀 보름에서 한 달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길게 쉴 수도 있고 뭐 한 달 금방 갑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꼭 굳이 뭐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태풍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손실을 보더라도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있다면 빠져나와서 그 태풍은 맞지 않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요. 제가 배운 말 중에 전장에 시체가 널려 있고 피바다가 이루고 있을 때, 피가 강물을 이룰 때, 그때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삼원금천 비록이 그거 아닙니까? 그럴 때 황량한 들판에 매수의 씨를 뿌려라. 네? 그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성급하게 그 다음에 들어가도 안 되고 처참해질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저점이 얼마나 하고 이런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지금은 그래도 1600에서 1700 밴드만 유지하면서 선거를 맞이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2000은 앞으로 당분간 뭐 영원히 힘들고 1900도 힘들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코로나19만 잘해요. 나머지는 그냥 뭐 자기들끼리 뭐 다 사모펀드 조사하고 그러면 다 헤쳐먹고 뭐 거의 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에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모든 걸 다 덮는 이불 정권입니다. 뭐든지 코로나로 덮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단하고 검사, 코로나만 잘하는 그 정부입니다. 경제는 뭐 그냥 덮는 것 같습니다. 그 제 사견입니다. 코로나만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냉정해야 됩니다. 너무 합리적일 필요도 없고, 이거는 지금 합리적인 주가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합리와 비합리를 왔다 갔다 한다. 지금은 비합리의 시기다. 그것만 아시고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